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8화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 서 있고 11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할 것은 많고 한 해는 너무 쏜살같이 지나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새 하늘을 보면 가을가을해서 자연에서 위안을 찾는 요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바리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우리 동네 교육 이슈 브리핑입니다. 2022년 수능이 11월 18일인데 바로 코앞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도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금천구 상시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1:1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 컨설팅, 예비 중고생을 위한 1:1 맞춤형 겨울방학 준비 컨설팅, 중학생을 위한 1:1 맞춤형 고등학교 선택 컨설팅과 부모 자녀 맞춤학습 심리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수험생들에게도 또 초중등 아이한테도 그리고 내 아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요. 금천구 관내 초등학생 4에서 6학년 학부모를 동반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고등학생 및 학부모까지 해당합니다. 기간은 매주 화, 목 3시부터 20시, 즉 8시까지고요. 부모, 자녀 심리검사를 하는데 성향이나 학습 유형, 양육 유형 등을 같이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에게 맞는 학습 전략 및 생활지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대 8번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우리 아이들과 뭔가 대화가 좀 힘들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부모님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은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화 문의를 하실 분은 02-2627-2323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금천의 과학, 내일로 채우다라는 슬로건 하에 제3회 금천과학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일시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개막식은 1일 월요일 16시 예정이고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교육지원과 02-2627-2193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행사는 관 내외 학생 및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학축제로 다채로운 과학 컨텐츠를 통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금천과학 페스티벌 홈페이지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어서 집에서도 미래 과학의 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가 강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미래 과학 가치 및 긍정적인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단 6일입니다. 6일 동안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꼭 체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교육 노하우입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바로 결따라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신 분들은 잘 공감되지 않겠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이신 부모님들은 쉽게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만약에 큰아이가 약간 침착한 성향이 있다면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는 그렇지 않고 쟤는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야? 너는 왜 언니 같지 못하니?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또는 들어보셨거나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내 맘 같지 않고 또 자기만의 고유의 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의 결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아이를 잘 부모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서의 행동과 또는 밖에서의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가시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전혀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러한 부분도 상담을 가실 때나 또는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방문하실 때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관심은 갖고 계셔야겠죠. 저도 저희 그 학원에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쭉 키웁니다. 우리가 아이도 지도하지만 식물도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안에서 키우는 식물하고 같은 다육이지만 바깥에 화단에 심은 다육이가 다르게 자랍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온실에서 자란 아이처럼 약간 바람이 불거나 또는 뭐 비가 오면 조금은 이파리가 상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약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화단에 심어놓은 다육이는 너무나 쌩쌩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양제도 꽂아주지 않고 그냥 화단에 심었을 뿐인데 어느 날 봤더니 꽃을 피우고 어느 날 봤더니 무럭무럭 자라있고 뿌리가 막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잘 케어해서 온실 속에서 키워둘 것만 아니라 바깥에 내놔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결대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햇빛도 쐬어주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비바람도 한번 맞춰보고 그것을 잘 버티고 견디는 아이가 내면이 강한 아이로 크기 때문이죠. 오늘의 자녀교육 노하우였습니다. 우리 아이 학습지도법입니다. 오늘은 과학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면 초등에서는 그 과학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그냥 주변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그냥 넘어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초등과학은 호기심 기르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고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아이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뭔가 물어보는 것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시고 아니면 과학관도 찾아가 보시고 그것도 아니라면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볼 때 그것을 과감하게 차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차단하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물어봐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게 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는 엄마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엄마도 이건 참 궁금한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같이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아이가 뭔가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던지 해서 그 호기심은 그냥 절대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어디서든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책에서라도 아이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등과학 편인데요. 중등과학은 특히나 실험 영상이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그게 이제 실험 영상으로 재현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실험 영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실험을 다 해보지는 못하죠. 하지만 정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튜브도 있고 또는 CD도 있고 아이가 직접 실험을 해보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현상을 살피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눈으로만 보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장을 적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과학편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학이라는 한 권의 책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실 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그 호기심을 계속해서 길러온 아이라면 뭔가 연구 논문을 찾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심층 있는 독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학습 지도파 학편이었습니다. 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일상화됩니다. 일상의 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데요. 확진자, 폭주 등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11월 1일은 1단계, 12월 13일 2단계,
그리고 내년 1월 24일 3단계에 걸쳐서 개편이 됩니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 또는 행사, 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는데요.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11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 확진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될 경우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를 위한 것인 만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다음 화에서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이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